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 중개대상물의 범위 제4절이죠.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계속 시험 문제 막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작년에도 나왔고 한 문제가 꼬박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조문 한번 볼게요. 36페이지에 제3조 법률에 보시면은 1호에 중개대상물이 토지가 있고요. 2호는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 정착물. 3호에 보시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가볼게요. 0제2조. 이게 대통령령이잖아요. 0제2조가. 이렇게 1호에 보시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그 다음에 2호에 보시면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적어볼게요. 예. 중개 대상이 되는 물건, 중개 대상물. 중개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가 중개대상물이 되어야만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물은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을 정하는 기준이죠. 아까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 나왔었죠. 그리고 중개업 할 때도 중개대상물이 나오잖아요.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중개업 할 때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할 때 이 중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중개대상물이 나와.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을 정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중개한 것도 아니고 중개업 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누구만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냐 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만 고유 전역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못 합니까? 네? 다른 사람은 이 5가지 토건, 입광고 이 5가지 있죠. 요거에 대해서 중개를 못 합니까? 할 수 있다고? 다시 물어볼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처음부터 다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고유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합니까? 못하지. 개업만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방금. 개업만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 5가지 물건에서 중개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하면 일단 안 돼. 불법이에요. 아시겠죠? 할 수는 있겠지, 불법으로.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되겠죠? 예,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럼 소속은 왜 하는데? 소속은 누가 시켰는데? 개업이 시켜서 한 거예요. 개업 대신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5가지 물건은 공인중개사법 적용 기준이 되는 거예요. 5가지 물건이 아니면 아무리 개업이라도 이 법 적용 안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개업이 자동차를 중개했다. 그러면 이 법 적용 안 받아요. 5가지 물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의, 뭐 이런 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 물어보지 않아. 물어보지 않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중개대상물. 자, 다시 법률 있죠. 법률에는 2가지입니까? 토지랑 건축물. 맞죠? 그 다음에 시행령에는요. 시행령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랑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나무에다가 등기를 해놨어요. 나무에다가 소유권 보전 등기.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할 때 아까 했죠. 토건, 입광공 이렇게 토건, 입광공 5가지 물건이 법정 중개대상 물건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
토지의 우리 소유권의 범위는 어떻게 미친다고 했어요? 소유권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이런 거 들어봤죠? 네. 지표뿐만 아니라 이제 지상공간, 지중공간 나의 소유권에 미치는데 끝까지 미치는 건 아니고 관리 감독 가능한 범위 내에 미친다 이 말이죠. 중요한 거는 토지의 거래 단위. 거래 단위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토지의 거래 단위는 어떻게 거래합니까? 필지 단위로 거래한다. 우리 한 필지, 두 필지 들어봤죠? 필지 단위로 거래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지. 필지 단위로. 자,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게 시험 문제에 물어본다고 했어요. 우리 시험 물어보는 거는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와.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렇게 나왔다. 한 필 토지 전부 이렇게 나왔으면 중개 대상물 됩니까? 네. 되죠. 필지 단위로 거래하니까 필지 전부는 중개 대상물 된다. 그럼 이거에 비해서 한 필 토지 일단 일부라고 하면 중개 대상물이 안 되는 거 맞죠?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안 되냐 하니까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양도를 못 한다 이 말이지. 못 팔아요. 한 필 토지 일부를 못 판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같은 담보 물건의 설정이 안 됩니다. 담보 물건. 담보 물건 설정 안 되고, 그 다음에 시효 치르기 안 된다. 일부에 대한 시효 치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일부에 대해서 양도한다든지, 담보 물건, 저당권 설정한다든지, 시효 치르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이렇게 나왔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중개할 수 없는 물건이 되는 거지. 그런데 한 필 토지 일부라도 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일부. 자, 어떤 경우 되냐 하니까 사용 수익하는 건 된다 이 말이야. 일부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는 거 있죠. 어떤 권리가 있어요? 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유물권입니까? 용유물권이 되겠죠. 용유물권 설정. 그 다음에 채권으로서는 임차권 설정. 한 필지 토지 일부라도 전세권 설정됩니다. 이 말이에요. 전세권 설정, 지상권, 지역권 설정, 임차권 설정. 되겠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뭐가 있냐면 판례로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이라고 있어요. 택지로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 이 대토권은 뭐에 불과하냐면 지위에 불과해요. 지위. 특정이 되지 않았죠. 택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정이 안 돼서 대토권은 중개상물 안 된다. 잘 나온 판례예요. 택지개발지구 내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 지위.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축물. 자, 건축물과 관련해가지고, 건축물은 일단,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한테 정착이 돼 있으라고 했죠. 토지한테 부착이 돼 있어야 돼요. 단단하게. 건축물이 되려면 토지한테 부착이 돼 있어야 돼요. 단단하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단단하게 부착된 것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건물이에요. 그게 건물이에요. 건축물이에요. 예. 정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막혀 있어야 된다. 외부하고 분단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분단이 돼 있으려면 기둥하고요, 지붕하고요, 벽까지 있어야 돼요.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죠.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하고 다릅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거. 자,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벽까지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야지 중개상 물건이 된다. 그래서 거래 단위가 건물은 어떻게 거래합니까? 동 단위로 거래해요. 건물을 한 동, 두 동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101동, 102동이 아니고 한 동, 두 동. 자, 집합 건물이 있죠. 아파트 같으면 집합 건물은 어떻게 거래합니까? 집합 건물은 호 내지는 실, 그죠? 101호, 102호 이렇게 거래합니다. 그죠? 호실 단위로 거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건 요걸 물어보잖아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냐 안 하냐. 중개 대상물 여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건 요거예요. 요걸 암기하시면 돼요. 해당되냐 안 되냐 요거 암기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 한 동 건물 전부 중개상물 되겠죠. 네, 한 동 건물 일부는 한 동 건물 일부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뭐가 안 됩니까? 양도가 안 된다. 양도가. 한 동 건물 일부를 못 판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호실 단위로 파는 거 맞죠? 호실 단위로 101호 전체를 팔아야 돼요. 근데 우리 집 아파트 안방은 아가씨한테 팔고 건너방은 총각한테 팔아가지고 둘이 같이 살아. 참 좋겠네. 자동적으로. 자,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안 된다. 담보물권. 우리 집 안방이 좀 크니까 막 은행 가가지고 안방만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그럼 은행이 뭐라 그랬어? 집에 가라. 안방만 저당권 설정 안 된다고. 101호 전체가 저당권 설정돼야 됩니다. 건물은 시효 취득하는 게 없으니까. 건물은 시효 취득 없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겠네. 한 동 건물 일부. 한 동 건물 일부라도 되는 거 있죠. 자, 뭐가 되겠어? 용유물권 다 아니에요. 다 아니고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에 관한 내용이고 전세권이 돼요. 전세권하고 임차권이에요. 한 동 건물 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은 무조건 틀렸어요. 그건 아예 자체가 말 자체가 되겠죠. 전세권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하면은 그는 이제 중개 가능한 물건이라는 얘기죠.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동이 가능한 차량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중개상물이 안 되겠죠. 뭐가 되니까? 쉽게 이동이 되니까요. 정착이 안 돼 있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가건물, 컨테이너 박스. 이거는 왜 안 됩니까? 얘도 막 움직이네. 얘도 막 이동이 가능하잖아. 요 안에 막 자고 있으면 내일 아침에 어디가 있어? 저기 외국에 가 있어. 여기 막 들어가지고 막 수출돼 있고 그런데. 자, 컨테이너 박스는 안 된다. 쉽게 이동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착돼 있고 분단돼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 허가 여부는 관계없어.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미등기하고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된다 이 말이에요. 건물로서 인정이 된다면 등기 허가 여부는 관계없이 중개 가능하다 이 말이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보시면 우리 셀프 세차장 아시죠? 어떻게 생긴지 알죠? 셀프 세차장. 콘크리트 집안 위에 철골 기둥 세우고 지붕을 이렇게 덮고 3면에다가 유리 같은 거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설치한 거 있어. 그걸 볼트 조립 방식으로 만든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그래요. 판례가. 자, 요거는 중개상물이 안 된다. 왜? 쉽게 분리 철거 가능하고 막혀있지도 않잖아 지금. 맞죠? 분단도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중개상물이 안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시설 비품 같은 거 유형물이라든지 거래처 신용 영업사항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사항의 이점 같은 거 이거 뭐랍니까? 세 글자로 권리금이잖아요. 들어봤죠? 권리금도 중개상 물건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권리금. 그래서 이 권리금은 잘 물어봐요. 권리금이라고 나올 때도 있겠지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래처 신용 영업사항의 노하우 이렇게만 나와. 그러면 권리금이구나 생각하고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영업시설 비품 이렇게 나온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건축물 당연히 중개상 물이고, 자,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기존의 건축물 당연히 중개사물이죠. 근데 장차 건축된 무슨 건물? 특정 건물. 특정되죠, 특정. 특정이 됐죠. 특정이 됐으면 일단 이거 중개 가능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그래가지고 뭐냐? 특정한 동호수 정한 분양권. 딱 특정 동호수 정한 분양권. 자, 여기에서 보면은 특정이 됐죠, 얘도? 특정이 됐어요. 특정. 특정이 되면은 일단 중개사물 되는 걸로 봐야 돼요. 요거에 비해서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해가지고 당첨이 되었을 때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하다. 분양 예정자 지위.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요게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 지문이에요.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해가지고 당첨이 되었을 때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요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안 된다. 뭐에 불과하니까? 지위에 불과하니까. 지위. 아마 토지에서도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 안 된다고 했고, 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안 된다 이 말이지.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은 다른 거예요. 요거랑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중개 가능한 물건이에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로서 우리 시험 나온 게 있다. 뭐가 나왔냐니까 이게 나왔어요. 명인방법 들어봤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한 그룹 또는 수목집단. 누구 건지 이제 명확하게 이제 밝혔죠. 그래서 수목집단은 중개 가능한 물건이다. 명인방법을 갖춘.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공시수단이죠. 명인방법. 자, 그런데 명인방법을 갖췄는데, 명인방법을 갖췄지만 분리되지 않는 이렇게 미분리 과실, 요거는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얘는 학설하고 판례가 대립된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동산으로 봐. 대립이 되니까 시험 문제를 안 냅니다. 이거는 나오면 좀 문제가 되고, 농작물도 마찬가지. 이것도 학설과 판례가 대립이 되고 우리는 이걸 동산으로 봐요. 농작물.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중개 가능한 물건이 아니라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뭐 돼 있죠.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중요하다고. 그럼 하얀 건 안 중요하나? 아니에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한 그냥 잡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알아야 돼. 다. 그만 하얀색만 적으면 좀 재미없잖아. 그래서 이걸 다 알아두셔야 돼요. 확실하게. 하여튼 다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다. 요 중에서 낸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자, 토지와 관련해서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요게 이제 시행령이 들어있죠? 시행령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그거는 그 의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요즘에는 중개상물이냐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나중에 책을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는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네. 중개대상물 요건으로서 첫 번째가 법정 중개대상물이 돼야 된다. 법정 중개대상물일 것. 법정 중개대상물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중개대상물 여부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토지, 다시 한 번 더 건축물, 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여기에 법정 중개대상물 맞죠? 그래가지고 토지랑 건축물, 자, 요거를 뭐라 부릅니까? 토지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하죠. 입간공을 뭐라 합니까? 예,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부동산 중에서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중개상물이다. 나머지는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이 중개상물이니까 동산 같으면은 중개상물입니까? 동산 중개상물 아니잖아요. 아니죠. 대표적으로 금전은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돈. 당연히 금전 채권도 안 되겠죠. 금전 채권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다. 그 외에 공작, 기계. 다 아니라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준부동산. 준부동산으로서 입관공이 중개상 물이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뭐 어업재단이다. 어업재단. 그다음에 항만운송사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그러니까 재단은 강업재단, 공장재단만 중개상 물이에요. 다른 재단은 중개상 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요거 선박, 항공기하고 중기 같은 거, 중장비. 자, 이런 거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무슨 시간? 개론이 생각납니까? 또 세금이 아니라 세법. 세금 말고. 자, 세법. 세법에 보면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 이런 것들은 뭐 대상이에요? 취득세 과세 대상. 그런 거 아직 안 했고 했잖아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세금이 또 올라가지고 세금이 또 올라가지고 이거 중개사물 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시험장에서 갑자기 시험이 끝나면 생각이 나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거든, 사람이.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특히 선박이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선박이라고 하면은 대충 중개상물이 아닌가 보다 생각할 텐데 갑자기 얘가 20톤이라고 적어놨네. 20톤 이렇게 20톤 이상의 선박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아이고 배가 좀 크네 이러면서 막 20톤이면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막 감정을 넣어가지고 갑자기 막 이상한 게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찍고 나온다니까요. 20톤에 꽂혀가지고 20톤이면 상당히 큰데 이러면서 막 크거나 말거나 지금 뭐 선박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1토이든 20토이든 10토이든 되겠죠. 이런 것들이 쉬운데 그죠? 딱 정확하게 이렇게 익숙하게 안 돼 있으면요 막 이상하게 조금만 딱 건들잖아요. 그럼 막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려 팔랑팔랑. 그렇죠? 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는 등기 등록 가능하지만 중개상물이 안 된다는 거 특히 선박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광업재단하고 공장재단하고 이 자체가 중개상물이죠. 여기에 속하고 있는 토지랑 건축물 요거를 분리해 가지고 중개상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단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은 공장 부지하고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막 너무 급해가지고 갑자기 막 토지 건축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토지 건축물은 중개상물이지 이러면서. 근데 여기에 속하고 있는 재단 목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분리해가지고 중개상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광업권, 그죠? 광업권도 뭐 재단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광업재단, 광업권. 그 다음에 공업 소유권 있죠. 공업 소유권 같으면 뭐 대표적으로 상표권, 그죠? 특허권 이런 거 있잖아. 실용신앙권,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 신지식재산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 전부 다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중개상물 되기 위해서 일단 법정 중개상물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적 소유 가능할 것. 개인 소유가 가능해야 돼요. 개인 소유가. 아무리 건물이라도 개인 소유가 안 되면 중개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공법상에 여러 가지 이제 제한되는 그런 토지들이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 중개 가능하죠. 그 다음에 군사시설. 군사시설 보호 구역 내의 토지. 도로 예정지. 예정지죠. 도로가 아니고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니까 되겠고. 그 다음에 도로에 고속도로 옆에 인접되어 있는 접도구역이 있어. 접도구역 내의 토지.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되는 거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그러니까 이런 토지들은 보통 이제 공법상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돼. 그래도 사적 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개 가능한 물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압류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압류 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자, 이런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죠? 소유권 취득을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경매 등기가 된, 경매 등기 된, 그 다음에 상속된 부동산. 자, 이런 물건들은 중개가 다 가능하다. 좀 위험하지만 사법상에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중개 가능하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기된 부동산하고 상속된 거는 된다. 상속 자체하고 경매 자체는 중개 가능하지가 않죠. 법률 규정이니까. 그죠? 이거는. 자, 안 되는 거 보면 대표적으로 안 되는 거 뭐가 안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국가재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국유재산은 국가재산. 대표적으로 이제 청와대라 볼 수 있겠지. 옛날에 청와대. 그 다음에 청사 같은 거. 종합정부청사, 청사, 도청이라든지 뭐 시청이라든지, 도청, 시청, 국가재산. 그 다음에 공유재산, 공유. 이게 이제 지자체 소유 재산,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이 무주부동산은 이제 주인이 없다 보는 건데,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국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국가 소유.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이것도 시험에 물어봤어요.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 다른 말로 채굴되지 않은 광물.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나왔다고. 그 다음에 포락지? 포락지가 있죠. 포락지는 침식된 토지, 바다로 된 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침식이 됐다. 그러면 이제 중개상물이 안 되고, 얘가 다시 이제 뭐 성토가 되더라도 중개상물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바닷가, 모래사장이 모래사장. 모래사장 알죠? 모래사장은 좀 활용 실익이 있습니까? 가서 놀면 되잖아, 그죠? 모래사장. 해운대 가면 그 모래사장이 있어요. 해운대 자주 갑니까, 해운대? 왜 가는데? 공부 안 하고. 자, 모래사장 그 해운대 괜찮아요. 그죠? 그 바닷가는 활용 실익이 있는데 소유권이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활용 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 안 되는 토지, 그 뭐라 부릅니까? 빈지죠, 빈지. 빈지 알죠? 빈지. 빈지 반대가 뭐예요? 빈지 반대가. 법지. 법지는 어디에 있는 토지야? 경사면 토지라고 하죠. 경사면에 있는 토지를 법지라고 해요. 활용 실익은 없네. 경사면에서 뭐 할 건데, 그거? 미끄러워, 그렇죠? 빨리 미끄러지겠어요, 빨리. 미끄러워서 겨울에 얼음 올라가지고 미끄럼.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없는데, 그죠? 옛날에는 막 있어. 자, 근데 소유권은 인정되겠다, 이 말이지. 법지는. 빈지는 소유권 인정 안 된다. 그래서 중개재산물이 안 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지. 자, 이제 마지막이네. 마지막. 자, 다섯 번째, 아니고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가 중개 대상 권리. 중개 대상 물건은 맞지만 중개 대상 권리가 안 되면 중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 예, 중개 대상 권리가 되죠. 소유권, 중개 대상 권리.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건에 보시면은 용익물건으로서 지상권하고, 예, 지역권하고, 예, 전세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상권 중에서 법률에서 정한 요건 갖추면은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는 법정지상권 들어봤죠?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은 자동으로 설정이 되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설정이 되니까 이 설정에 대해서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잖아요. 설정. 그래서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설정. 그러니까 설정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설정이 돼요. 그렇죠? 법률의 요건만 갖추면. 설정에 대해서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설정된 법정지상권에 뭐는 된다고? 이전은 된다 이 말이죠. 이전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이전 같은 말. 네? 양도의 이전이 양도와 같은 말이에요. 양도. 법정지상권 양도 이렇게 나오면 중개 가능한 권리예요. 법정지상권의 성립, 설정, 성립 같은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서 자, 저당권은 설정 이전이 다 됩니다. 저당권. 근데 법정 저당권도 마찬가지겠네. 법정 저당권도 법률 정한 요건 갖추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설정, 성립이 되겠죠. 근데 설정된 법정 저당권에 뭐는 되겠다고? 이전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유치권인데 문제는 자,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약정 담보물권이에요. 다시 유치권은 법정의 약정이에요. 정확하게 하세요. 또 정하지 말고. 법정의 약정이에요. 약속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뭐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약정이 아니고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겠네. 유치권은 설정 성립에 대해서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설정된 유치권의 이전은 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유치권 이전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 함께 이전한다면 이전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질권은 되겠습니까? 질권은 안 됩니다. 질권은 중개상 권리가 안 된다. 우리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얘는 동산이거든요. 전당포를 말해. 전당포, 동산 질권. 자, 그 다음에 채권으로서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임대차라든지 가등기 담보권, 등기된 판매권. 이 정도 보시면 돼. 여기 안에서 문제가 나와. 예, 어떤 지문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보통 4개 나와. 4개의 지문이 나와요. 박스 안에. 여기 중에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구분할 줄. 이게 중개상 물인지 아닌지. 요거만 하면 한 문제를 맞춘다 이 말이지. 한 문제 맞추기 굉장히 쉽죠? 네. 요거 하면 딱 한 문제. 딱 정해놨다니까. 이거 나온다고 시험에 가보세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냥 읽자마자 바로 판단해야 돼요. 된다 안 된다. 중개상물 이다 아니다를 바로 판단해야 돼. 보자 그러면서 막 보자 그러면서 막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 보자마자 바로 이다 아니다 바로 나와야 돼요. 기계적으로. 아시겠죠? 네. 그렇게 반복적 그걸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6페이지 36페이지에 중개대상물 의미 있죠. 의미 양가로 1번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직업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고유하고도 전속적인 중개대상물. 그죠? 개업만이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그리고 자,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이제 토지 볼게요. 토지 같으면은 일단은 양가로 2번에요. 토사 암석 지하수. 이거 중개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그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중개상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토지랑 같이 넘어가는 거지 뭘 그렇죠? 예. 오른쪽에 넘어가서 양가로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의 경우에 있어서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양도잖아요. 저당권 담보물권이잖아요. 그러면 한 필지의 단위로 목적물이 되나
용익물권 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임대차, 임차권이겠죠. 한 필지 토지 일부도 거래의 목적물이 된다. 일부라도 된다. 그 뜻이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에 있어요. 판례. 대토권이라고 나와 있네. 대토권요. 세 번째 줄. 대토권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 공급받을 뭐에 불과해? 지위에 불과라고 적어놨죠. 지위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토지 여기까지 보고 건물 가볼게요. 건축물 해가지고 일단 건축물이 되려면 정착되어 있으면서 분단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판례 부분에 가서요. 자, 1번 판례가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건축물이 되려면 최소한 기둥, 지붕, 벽으로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분단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시면은 양가로 2번에요. 양가로 2번에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막 적어놨죠.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이렇게 철제 파이프하고 철골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지붕을 덮어가지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2면, 3면에다가 천막 유리 같은 걸로 된 구조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시험 지문에. 그러면 이거는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게 없네. 그리고 해체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거기 마지막에 보면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중개대상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어차피 이건 지면 나오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요. 그게. 자, 이번 판례를 보니까 미분양된 현존 아파트라고 제목되어 있고,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 선정에 특정이 됐다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쭉 가보시면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특정이 된 거죠. 분양 목적물로서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됐다. 이게 특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한 것도 뭐가 되는 거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는 의미란 얘기죠.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볼게요. 한동 건물 일부라고 적혀놨네. 한동 건물 일부, 한동 건물에 대한 매매 교환이다. 자, 매매 교환은 건물 단위로 중개대상물이 되지만 이 말은 이제 양도라든지 이런 걸 말해. 그죠? 임대차다 이 말은 전세권이나 임대차다 그러면 이제 사용수익 이제 일부 되는 거죠. 전세나 임대차다 그러면 한동 건물 전부 당연히 되겠죠. 일부에도 설정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지. 일부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뜻이죠. 건축 중인 건물 해가지고 세 번째 줄에는 기둥과 지붕, 그 다음에 주벽이 이루어진 건축 중인 건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하고요. 자, 동그라미 5번에 장래에 건축될 건물, 분양권이라 적혀놨죠. 자, 이것도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권이라 되어 있고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돼 있네. 아파트 추첨 기일. 아파트의 추첨기일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되나. 아파트의 추첨기일에 신청해가지고 당첨이 되었을 때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거죠.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요거는 중개대상물로 보기 어렵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분양권 그 다음에 입주권에 관한 내용 판례인데 첫 번째 줄에 보세요. 기존의 건축물 당연히 중개대상물이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자,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이런 표현도 중개대상물이고 그래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 같은 말이에요. 피분양자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특정 아파트 완성되기 전에 하여도 매매 등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대상물이니까. 이건 했잖아요. 입주권은 했으니까 넘어가고 똑같으니까. 자. 밑에 동그라미 6번 가보세요.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이거 된단 말입니까? 세 번째 줄에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고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가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을 적어놨죠. 요것은 일단 중개상물이 된다라는 건데 뒤로 넘어가 보세요. 어딜 거면 되냐면 동그라미 디귿입니까? 예, 동그라미 디귿 있어요. 자, 동그라미 디귿에 보시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이라고 적어놨고 그 밑에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가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해가지고 세 번째 줄에 끝에 보시면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확설과 판례가 대립이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농작물도 마찬가지겠네. 그 제일 마지막 줄에요. 농작물 제일 마지막 줄에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된다 안 된다만 판단하시면 돼요. 기타 뭐 수목 그냥 수목이다 그러면 당연히 토지가 팔릴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수목 담장이다 교량이다 마찬가지 그 세 번째 줄에 중개대상물로 되지는 못한다. 그 외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가설의 판잣집이다 뭐 가식적인 수목이다 이런 것도 그 밑에 줄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임목이 돼 있는데 임목은 중개대상물이다 정도만 이제 판단하시고 임목의 의의를 한번 보세요. 임목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 줄에 토지에 부착된 수목 집단이죠. 토지에 부착된 수목 집단인데 수목의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였냐 보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를 했네. 소유권 보전 등기 나머지 등기를 한 것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토지하고 그 임목하고는 이제 분리해가지고 양도하거나 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뜻이죠. 그래서 모의고사 때 한 번씩 막 물어보긴 하는데 자 한 번씩 나왔던 것만 적어볼게요. 밑줄 꺼볼게요. 41페이지에 임목의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 집단은요 임목 등록 원부라고 있어요. 거기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하겠다는 뜻이죠. 보존 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 집단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임목 등기라고 해가지고 거기 동그라미 3번으로 가서 임목 등기 시에 수종 수량 제한이 없다. 모든 수종 수량 한 필지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량 그죠? 수량에 관계없다는 뜻이겠죠. 임목 등기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임목의 저당 해가지고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자, 임목을 만약에 베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게도 미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분리된 수목에게도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임목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보험에 붙여야 한다. 그런 말인데 보험 가입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임목이 이제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내려갔어. 넘어갈게요. 임목의 확인. 임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보니까 그 첫 번째 줄에 토지 등기부 있죠. 그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보면은 임목의 등기 기록이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로 봐야 되겠다 이 말이겠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광업재단, 공장재단에서 공장재단이 뭐냐 하니까 우리 공장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공장 부지부터 해가지고 공장 건물 있고 뭐 여러 가지 밑에 박스에 들어있는 거 있어요. 뭐 기계, 기구, 전봇대 막 이런 거 전선 같은 거, 레일, 뭐 항공기, 승마, 자동차 등 이런 거 지상권 전선. 자, 요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 의의에 보시면 다 모은 거죠. 그래서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이 되는 일단의 기업 재산이다. 이렇게 재단을 만든 이유는 뭐냐 하니까 소유권하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다는 거지.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토지만 가지고 가면은 얼마 못 빌리니까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재단 형태로 해서 돈을 빌리기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재단의 설정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설정해가지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오른쪽에 가볼게요. 오른쪽에 공장재단 등기라고 돼 있네. 동그라미 2번에요.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전 등기의 효력은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했을 거 아니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은 보존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 보존 등기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거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 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공장재단의 단일성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자, 이 공장재단은 소유권하고 저당권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거고, 다만 그 저당권자가 동의를 했다면 임대차의 목적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업재단도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자, 요건 의의를 보세요. 광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업권하고 광물 채굴 각종 설비들하고 이에 부속하는 부속사업 설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기업재산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겠지. 마찬가지 소유권하고 저당권의 목적이다. 자, 나머지 볼 거 없고 나머지는 다 공장재단의 내용을 준용한다 보시면 돼요. 똑같다. 공장재단 내용 그대로 준용한다. 자, 이제 저 중요한 거 44페이지에 거기 큰 3번에 보시면 중개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있죠. 자, 여기 중요한 거지. 자,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법정 중개상물에 해당될 거 해가지고 토건 입간공이라고 적어놨네. 물론 명의방법을 갖춘 수목집단도 적어놨고, 안 되는 것으로서 보면 안 되는 것으로서 동그라미 2번 어업재단이다, 항만운송사업재단, 항공기 자동차 선박, 권리금 안 된다고 돼 있죠.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봐보세요. 권리금이라고 이제 판례가 있잖아요.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권리금이 뭐냐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영업시설, 비품 이런 유형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런 무형의 제한적 가치, 이렇게만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러면 중개상물이 아니구나. 중개상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권리금을 수수하게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금전채권 제목만 보세요. 금전채권은 금전 자체가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금전채권도 중개상물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재산이다, 공유재산이다, 당연히 중개상물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재산, 일반재산 마찬가지다.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공유수면 있죠. 자,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소유의 바다나 하천. 당연히 중개상물이 안 되겠지. 국가 소유니까. 그런데 이제 사유하천이라고 이제 하천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유하천이 인정이 되는데 그 사유하천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하천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로 넘어가서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지 같으면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가지고 이제 준공했다 이 말이겠죠. 그런 거는 이제 매립지 소유권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인정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포락지라고 하면은 침식된 토지라고 했고 중개상물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고 마지막 줄에 있죠.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무주물인 부동산도 중개상물이 될 수가 없다. 미채굴 광물도 국가 소유로서 강화권 자체가 국가한테 있어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거래가 제한되는 부동산들 다 안 되겠죠. 됐고. 자, 그다음에 중개 가능성이라고 해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끝에 찾았죠. 두 번째 줄에 경매다, 공매다, 수용이다, 상속이다 이런 건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법률 규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법정 저당권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죠. 성립되어 있고요. 법정 지상권도 성립, 그 다음에 유치권도 성립. 자, 자동적으로 성립되니까 이것도 중개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다만 법정 지상권에 성립된 토지라든지 법정 저당권 성립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전은 가능하겠죠. 자, 거래가 가능하고 이전 중개 가능하다. 경매, 그 다음에 공매, 상속 등을 통해서 취득한 부동산, 그러니까 경매 등기된 부동산,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뭐 상속된 부동산 이런 거 다 중개가 가능한 거지. 자, 이렇게 보고 됐어. 다시 이제 앞에 밑줄 안 끈 거 있죠.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28페이지. 예. 28페이지에 보면 아까 요거는 중개상물 하고 나서 끊는다고 했잖아요. 28페이지에 제일 밑에 이제 줄을 끄면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기 중개대상 권리와 되지 않는 권리 해가지고 중개대상인 권리. 자, 방금 전에 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소유권, 중개대상 권리 되죠. 소유권. 제목만 끄시면 돼. 임차권은 됩니까? 되고요. 용익물권은 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되고. 오른쪽에 넘어가서 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은 다 됩니다. 저당권은. 그런데 거기 판례도 하나 읽어볼게요. 자, 우리 1호에서 우리 아까 용어 정의할 때 중개만 그 밖의 권리 나왔었잖아요. 네, 그 밖의 권리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밑에 줄에 그 행위가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해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당한다는 뜻이겠네, 그죠?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판례들은 보통 보면 잘났다고. 판사 안 계시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등기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된다 이 말이고요. 유치권 이전 됩니까? 유치권 이전은 되죠. 설정은 안 되고.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요.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을 함께 이제 이전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전 가능하다고 돼 있죠. 자, 한 몇 건 이전이 된단 말이죠. 한 몇 건 이전, 한 몇 건.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이전되고요. 중개 대상이 안 되는 권리로서 동산 질권 안 된다고 했고 점유권 당연히 안 되겠죠. 점유도 시험 나왔었어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권도 중개 가능한 권리가 아니고. 뒤로 넘어가서 유치권 성립 당연히 안 되죠. 유치권 성립 안 되고 법정 다물물권이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법정 저당권 성립은 법정 저당권 성립 안 되죠. 예,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권리 변동으로서 아까 했잖아. 막 상속 같은 거, 판결, 수용, 징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법원 경매라고 되어 있네. 그죠? 경매 절차는 중개가 깨질 여지가 없고요. 마찬가지겠죠? 공매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개대상 그 다음에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 여부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지.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네. 그죠? 쉬었다가 뭘 볼 거냐면은 시험제도, 그죠? 교육제도, 시험제도, 교육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